다주택자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자이 브랜드 광고를 했는데요. 댓글에 이제 신뢰가 안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광고해달라는 연락 좀 많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전 점검하는 건 우리 부동산이라는 채널 주제와도 맞고 또 새 아파트가 어떤지도 보여주고 입지도 괜찮고 해서 겸사겸사 한 거예요. 제가 어디 함경도자이, 금강산자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상가나 지역주택조합, 신축 빌라, 오피스텔 이런 곳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들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브랜드 대단지니까 한 거고, 그리고 저보고 철산의 아들이다, 수지의 아들이다, 성남 원도심의 자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산이나 수지나 성남 원도심보다 반포를 훨씬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반포가 좋으니까 매일같이 반포 추천 어디 하면 그거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또 저는 강남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지. 근데 좀 더 대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절대값이 비싸지도 않고 그래도 시세 잘 따라가고 그 지역에 수요도 꾸준히 있는 그런 곳들을 추천드리다 보니까 그 중에 철산, 수지, 성남 원도심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을 뿐이에요. 참고로 제가 추천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압구정은 추천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급지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여기보다는 하나 윗급지를 봐야 된다는 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해서 뭐 호가가 단기간 오를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비싼 호가는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입었던 자켓은 2004년에 제가 알바에서 산 자켓이고 앤드류 맥켄지라는 브랜드입니다. 뭐 아직도 있을진 모르겠네요. 네,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돈이 별로 없는데 지방에 투자금 2천만 원 정도 하는 거 알아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대답은 저축을 더 해서 1억 정도 더 모으고 대출 1억을 더해서 매매가 5억에서 전세가 3억 정도 하는 거에서 시작하세요. 또는 아예 2억을 모아서 주택담보대출 3, 4억 정도 받아서 5, 6억짜리 하는 거에서 시작하세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정책 역시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바뀌기 어려운 정책을 한번 예상해보자면 다주택자 규제는 앞으로 풀리기가 어렵다고 봐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보면 좌우를 막론하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등 다주택자에게 집중되는 규제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완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책의 큰 흐름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면 가격주택 안정이 어렵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피해가 크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인데 말이죠. 하지만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야, 필수제인 집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게 부동산에 관심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좀 느슨하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때문에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실질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취득세 중과로 8에서 12% 정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일반 1주택자보다 높고요.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70%까지 내는 경우가 있죠. 집값이 올라도 세금 때문에 실제 손으로 쥐는 돈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다주택자가 유리하다는 생각은 이미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갭 투자가 이미 많이 들어간 지방 구축 아파트는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잘 없어요. 왜냐? 추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의 인구가 늘고 세대수가 많아져야 추가적인 수요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도시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약간은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다주택자는 장기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겠고요. 이미 점점 수도권과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많은 강의나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주택 개수를 늘려가면서 투자라고 조언합니다. 가끔씩 어떤 강의 듣고 비싼 상담료까지 내가면서 지방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역전세 맞고 팔리지도 않아서 손해가 너무 크다라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구출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해주세요. 자산가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투자 가치가 있으면 자산가들도 저렴한 지방 아파트를 막 사들이겠죠. 근데 그렇게 자산가들이 안 하잖아요. 따라서 개수 늘리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면 세금 부담과 금융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종잣돈이 부족하다고 지방 구축 갭 투자라도 해야 되지 않나? 네, 아니고요. 오히려 충분한 종잣돈을 모은 뒤에 최소 5억 원 이상 아파트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기대 수익률이 더 크고 실제로 장기적인 수익을 더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지방 투자를 완전히 배제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지방을 보더라도 인구가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가 있고 거래가 활발하고 향후에 시세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구축보다 리스크가 낮고 중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10년 뒤가 되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내부순환로 여기가 차가 없어서 싱싱 달릴 수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좌석이 널널해서 아무 때나 앉아서 갈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줄어드는 것과 서울 수도권 집값과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요. 또 광역시도 잘 보시면 어떤 아파트는 잘 올라가는데 외곽의 구축은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지역 안에 또 입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거점 도시들이 있어요. 천안, 그 옆에 있는 아산, 청주 이런 거점 도시들을 볼 때도 신축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를 선택하더라도 수요가 몰리는 곳을 선택해야 되고, 종잣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못난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종잣돈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나은 부동산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2023년 초 대비 전혀 오르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자산 재편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잘 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독의 친구와 김 부장의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